필리핀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누명을 써 126일 동안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작년 6월에 부인 배순영 선교사가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어느덧 백 선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백 선교사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백 선교사를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 6월 24일 마닐라 시내에서 백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예. 구금 당시보다 상당히 표정도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건강도 많이 회복돼서 수감 중에 얻었던 폐결핵과 피부병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결핵약 부작용으로 소화불량과 기침, 만성 피로 증세가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현재는 선교 현장에 복귀해서 19년 동안 이어온 선교 사역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도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현지 교회를 돌아보려고 1박 2일 일정으로 딸락 지역으로 바쁘게 이동했습니다. 네. 9월에 이제 큰 세미나가 있는데요. 현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이 될 때는 간증 활동도 하고 주로 성경 통독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는 별개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경찰이 보이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는데요. 네.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전문의에게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지 완전한 이 자유의 몸이 될 텐데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백선교사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네. 작년 10월 2일 보석된 후 지금까지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몇 차례 연기되었는데요. 지난 6월 18일에도 예정돼 있던 재판이 다시 8월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재판이 한 번 연기되면 보통 석 달 이상 걸려야 다음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선교사는 올해 안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급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필리핀에서 수류탄 같은 폭발물 관련 사건은 보석이 불어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수감 중이었는데도 그때 재판이 한 달 만에 또 어떤 경우에는 2주 만에 재판이 빠르게 이례적으로 진행이 돼서 마침 석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이 부분일 텐데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필리핀 법원과 재판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 이제 보석 석방 판결에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백선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보석 집행이 그 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그냥 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주의,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거쳐서 백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근거로 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사실상 무죄 선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현지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또 앞으로 열릴 본안 재판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재판의 연장선에서 같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보석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백성교사도 하나님의 때에 무죄로 판명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석방될 때까지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무죄 선고가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백성교사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백성교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선교할 때 물질이나 사람,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확고히 다졌다고 합니다. 수감 생활할 때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감옥에서 빼주겠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런 유혹에 빠졌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순리처럼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현장에서도 물질보다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 위에 예배 장소로서 건물이 세워진 일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에 백성교사가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A4 용지 분량으로 229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앞으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최근 소식을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결교회 부흥사들이 필리핀 선교지교회에서 한국식 부흥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부흥사회가 필리핀 중부 딸락 지역에서 지난 6월 24일에서 26일 현지 성도를 대상으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는데요. 아주 현지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성회는 이틀 동안 3개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주변 6개 교회 성도들도 동참했는데 회개와 눈물의 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부흥사들은 설교 후에 필리핀 성도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와 치유를 강구했는데요. 이때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다는 간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처음 나온 현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회 출석을 잘 하기로 했고요. 부흥회를 인도한 목회자들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역 중에 염소를 분양하는 사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저녁에 부흥회를 인도한 이제 기성 목회자들은 낮에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특히 필리핀 소수 부족인 아이따 부족 마을을 방문해서 염소를 분양했습니다. 아이따 부족은 원래 깊은 산 속에서 하전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댐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새 정착지로 옮기게 되었지만은 지원이 부족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서 염소 분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양된 염소는 아이따 부족 가운데서도 형편이 가장 어려운 15가구에 3마리씩 전달됐습니다. 염소는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고 어디든지 잘 자라고 번식력이 강해서 오지 마을 사람들이 키우기에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어린 염소를 키워서 새끼를 얻고 그 수를 불러나가는 방식으로 새 소득성대도 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염소 한 마리를 잘 키워서 팔면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를 분양받은 아이따 부족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희망 그리고 선교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이번 염소 분양이 아이따족의 자립생활도 돕고 또 선교 도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한 염소는 그 가정만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 3마리를 반드시 다른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게
그걸 서약해야 염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도 163마리를 주민들에게 분양됐는데요.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키워서 현지 마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음식과 의약품 등을 이제 지급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염소 후원이 절실한 판단으로 분양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네. 염소를 분양하는 가정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흥사에는 앞으로 염소를 잘 키워서 새끼 3마리를 분양한 주민들에게는 소를 선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현지 마을에 아이따 부정 마을에 새 예배당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예, 한국의 영적 자양분을 심어준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희망까지 심어준 아주 특별한 부흥 원정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필리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기성 부흥사회 활동으로 필리핀 복음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길 바라겠습니다. 황세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